안녕하세요. 사랑부 선생님들 황한 목사입니다. 참 우리가 언제쯤 볼 수 있을지 참 그립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참 떠오르고는 있는데 한 번씩 보려면은 이제 교회 요람을 보든지 아니면은 뭐 에임스라고 해서 우리 교회 그 프로그램을 보든지 이걸 좀 봐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이렇게 줌으로 좀 모였을 때 같이 좀 이야기 좀 나눌 수 있는, 얼굴이라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거보다는 빨리 얼른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교제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관리도 잘하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5번째 시간인데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발달과제를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사랑부 안에 적게는 15살부터 많게는 벌써 50대 중반까지 이렇게 아주 넓은 그런 연령층이 함께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다수는 20대, 30대 그리고 이제 물론 40대도 있지만요. 이렇게 이제 주로 20대, 30대의 그런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발달장애인이 생애 주기별로 어떠한 그런 그 각각의 단계들마다 거쳐야 되는 그리고 다루어야 되는 또는 흔히 말해서 우리 사랑부 차원에서 함께 생각하며 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은 뭐가 있을까?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유아기 때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주제들을 함께 나누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도움을 함께 나누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이 발달장애인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사랑부이고 교회 안에서 만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러한 이들의 그런 생애 주기별로 거쳐가야 되는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이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애인의 생애 주기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생애 주기라는 용어는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의 생명이 떠나는 그 시점까지를 생애 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사람들에게는 생애 주기가 다 있습니다. 뭐 아이였을 때 아동기가 있죠.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그다음에 뭐 성인기도 중년기, 장년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노년기까지. 노년기도 이제 뭐 정기 노인, 후기 노인 뭐 이렇게도 좀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나누는 구분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그런 쭉 인생의 과정들을 생애 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장애가 있는 사람과 장애가 없는 사람을 비교를 해본다고 했을 때 장애인에게도 생애 주기 관점과 발달 과업이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도 특별히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달장애인도 다양한 발달 과정과 단계를 거치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욕구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들도 욕구가 있으며 그러한 욕구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욕구에 대해서 상응한 결과들을 얻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사랑부 친구들을 좀 만나다 보면은 여러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문자가 그냥 거의 매일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몇 번씩 동일한 말들이 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겠지만은 이들의 어떤 욕구를 표현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맥켈프랑과 셀즈기버라는 이러한 이제 장애인 연구자들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인의 생애 주기를
영유아기, 학령기, 성령기, 그리고 중장년기, 노년기로 구분했습니다. 비장애인과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이런 것처럼 장애인의 그런 일종의 발달 과정이 비장애인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생애 주기는 진행되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가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비장애인에게 바라보는 관점을 그대로 장애인에게 바라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장애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의 차별적인 요소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그런 생애 주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접근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이제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지원의 방향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영유아기에 있는 발달 장애인에게 어떠한 필요가 있을까? 학령기에 그리고 청년기에 어떠한 필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각 생애 주기별로, 즉 영유아기든 학령기든 성년기든지 간에 그와 같은 시기에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그런 인생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단계를 달리 말해서 그냥 발달 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발달 과제를 잘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이렇게 해결을 하면은 그 다음 단계에 가서 편안한 그런 삶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학령기 때 이렇게 발달 과제가 있고 성년기 또는 청년기 이런 시기에 있어서 발달 과제가 있는데 그런 발달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부분을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집중하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원의 방향성을 좀 살펴보면은 특정 연령 단계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이다라는 거. 영유아기 때 특수. 그 다음에 학령기 때 특수성, 이와 같은 부분들을 좀 보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발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각의 그 생애 주기마다 발달 과업 또는 발달 과제가 있는데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단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그 단계만 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 단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하면서 같이 생각하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하면서 현재를 이렇게 고려하고 준비하고 또는 선택하고 이러면서 발달 과제들을 해결을 해나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인지라든지 추론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좀 낮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다음 단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분별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같이 선택을 하면서 돕는 것이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역할은 부모님들이 감당을 하고 특별히 어머님들이 자녀의 인생의 전반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부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상당히 넓은 범위의 10대부터 50대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은 범위의 그런 장애인 우리 성도님들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단계, 특별히 그리고 다음 단계에 어떠한 삶이 이어져 갈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도 한 번쯤은 더 생각하면서 부모님들과 이야기하고 그리고 신앙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준비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관점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생애 주기를 좀 고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생애 지원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그와 같은 전체적인 인생의 모습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각각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특별히 이제 우리 우리 사랑부에 있는 우리 장애인 성도님들은 주로 20대와 30대에 이렇게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시기, 흔히 말하는 청년기, 그리고 결혼기, 직업을 생활해야 되는 그와 같은 시기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영유아기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좀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기 교육의 성격은 상당히 포괄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들,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 형성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본인의 위치라든지, 그리고 이 사회를 이해해 갈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이 발달을 해 나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 시기에서는 물론 이제 다른 시기도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부모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미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고 했을 때 부모님도 받는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을 대처해 가는 데 있어서 장애인 그 아이만을 이렇게 지원한다기보다는 그 가족 전체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섬기며 함께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간의 이제 자조 모임을 형성하는 것 또한 필요해 보이고요. 장애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라는 그 자체가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옆에만 있어도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을 때 장애 아동이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이나 어떤 반응이나,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옆에만 있어도 그 아동이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그것은 나라는 존재만으로도 이 장애를 가진 이 아동은 뭔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하는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그런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만 돼 있다 하더라도 영유아기 때나 다른 어떠한 시기 때에도 그와 같은 마음의 준비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우리는 영적인 영향들, 긍정적인 영향들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이제 장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사정하는 것과 재활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해서 상담하는 것, 그 다음에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예방자료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사회 안에서, 사회 가운데서 이제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수준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부에 이제 좀 더 도입을 해봤으면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와 같은 프로그램 영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한번쯤 도입을 해서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것은 이제 영유아기가 지나면 이제 학령기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 학령기 같은 경우에서는 발달 과제의 내용을 보시면 일단 학습 능력이 자라나는 그와 같은 시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단순히 이제 기초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통 관계,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면 이제 눈치가 이제 발달하는 이제 그와 같은 시기라는 것이죠. 말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눈치는 상당히 빠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주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떠한 교류가 오고 가야 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습 지원과 개별화 교육이 지원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초적인 학습 지원이야 이제 특수교육이라든지 특수학교라든지 특수학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공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좀 적용을 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장애 아동이든지 아니면 장애 학생이든지 장애 청년이든지 간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개별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장애가 아무리 같은 유형이라 할지라도 그 장애 증상을 경험하는 그 수준은 상당히 다를 수 있고 그 다른 점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만큼 수용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느끼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생각하는 거나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 그 자체로 우리가 보고 그 안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랑부는 상당히 큰 장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바로 1대1로 교사가 이렇게 배정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거의 1대1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은 개별화 교육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 사랑부의 지금의 아주 좋은 장점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유지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는 성에 관한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저도 이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성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러한 영역이 만약에 학령기 때 성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청년기 결혼과 성과 결혼, 임신, 출산 뭐 이런 문제까지 쭉 이어진다고 했을 때 상당히 삶의 문제들을 아주 어렵게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환경에 노출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지지가 꾸준하게 지지가 제공돼야 되는 그와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통합교육 프로그램이 있겠고요. 재활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치료 프로그램들, 생활 적응 훈련 프로그램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좀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장애 형제에 관한 관점입니다. 장애인 한 명만을 이렇게 지원한다기보다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가족들의 형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부모님에 대한 시각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 양육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조 양육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형제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부에 오시는 그런 학생들의 가족 관계들도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가 좀 한번 도입을 한다거나 좀 더 고려해 봤으면 하는 것은 바로 이 통합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예배라든지 또한 함께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다 면밀하게 좀 준비해서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그 같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것이 이 시기에 있는 장애 학생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뭐랄까요 하나의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통합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루어지기는 하고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통합교육이나 통합된 그런 신앙생활 활동들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통합교육 프로그램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성년기와 중장년기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해서 보면 좋겠는데요. 이때 발달 과제는 뭐냐면은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이제 독립이라는 표현은 뭐 경제적인 독립 아니면 집에서 나와서 따로 살림을 차려서 하는 독립 뭐 꼭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지원이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를 독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굳이 독립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밥을 먹고 어디를 가고 뭐 지하철을 타고 어디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건강 관리를 한다든지
한다든지 신체 뭐 위생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혼자 힘으로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까지 이르는 거, 이것을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꾸준한 훈련과 그리고 연습이 좀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립 능력의 최대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다소 그 경제적인 부분들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즉 소득을 얻는 그와 같은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물론 국가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연금이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제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을 하는 그와 같은 즐거움이나 일종의 자아실현의 욕구라든 이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이제 채워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자립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과 환경들 마련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사회 적응이나 직업적 기능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발달이 좀 더디거나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사회 적응하고 직업적 기능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환경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기에서는 이제 고용과 관련된 부분, 직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증 장애인에 대한 이제 보호작업장이라든지 근로사업장이라든지 그리고 의무 고용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비율들이 국가에서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잘 적용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중증의 장애를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업장들을 마련해 가고 그런 환경들을 확보해 가는 것 또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혼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제 결혼과 관련해서, 성과 결혼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이제 될 수가 있는데요. 부부 역할이나 이제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일종의 이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또한 부부가 된다라는 거에 대한 예비 훈련 과정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도 시행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애인의 결혼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인식의 변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의 교인들의 인식의 변화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도전해야 되는 과제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결혼을 해서 만약에 가정을 이루었다고 했을 때 그 가정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이제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는, 물론 부모님들이 신경을 쓰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역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정부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분적이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있다 할지라도 이 장애인과의 그런 어떤 그 개별성, 장애인의 그 개별성에 적절한 그런 지원이 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가까운 이웃들, 그리고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들의 이제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한편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그리고 장애인의 결혼과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도울 수 있느냐, 또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보다 적극적인 그런 인식들이 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좀 조율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코디네이터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한 영역에서의 어떤 전문가적인 그러한 접근들도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이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흔히 말하는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의 형태로 구성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 사례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출산 및 육아 정보 제공을 하는 것 또한 필요하고, 양육 환경을 도모하는 것 또한 앞으로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장년기에서는 이제 가정 및 사회에 정착을 하고
적인 노년기에 이제 진입하기 위한 그런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발달 과제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청년기 시기에서는 이제 직업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요. 결혼기에 와서는 이제 성과 가정, 그리고 임신과 출산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는 흔히 일어나지 않는 아주 드문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필요한 영역이라고도 이제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신경 쓰지 않았던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고 접근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좀 다룰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우리 사랑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좀 만나고 그리고 지난 9개월 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여기저기서 또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 발견되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성 교제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좀 많다라는 부분 하나랑 그리고 그러한 이성 교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 어떤 식으로 대처해 가야 될지에 대한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한 점, 이런 부분들이 말씀 안에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교육이 우리 사랑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상당히 좀 필요한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제가 물론 성교육 전문 강사는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좀 다루어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년기와 중장년기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는가? 의료적인 부분이 있고요. 취업 문제, 즉 취업을 알선해야 되는 그와 같은 어떤 하나의 기반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직업훈련, 사회재활 프로그램, 성상담이나 결혼상담, 결혼 및 육아 예비교실, 부모교실, 그 다음에 주택 개조에 대한 부분,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쭉 놓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은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좀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사랑부와 관련된 영역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러한 영역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재활 프로그램과 그리고 성상담, 결혼상담, 그러니까 상담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이제 크리스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상담과 그리고 이러한 결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성교제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상담의 주제로 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사랑부에 앞으로 마련돼야 될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노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그 사랑부가 10년을 지금 흘러왔지 않습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는 학령기에 있었던 그 친구들이 이제는 20대, 30대 청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10년이 지나면은 이들은 중장년기가 되고 또 10년이 지나면 이제 노년기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들의 인생의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그 같은 지원 방안들을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노년기 때 뭘 좀 필요로 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제 의료 보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건강 문제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소득 보장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 생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혼자 살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사는 이제 그런 일종의 공동생활 가정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혼자 남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나라에서는 이제 성년 후견제라고 해서 가정법원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그와 같은 성년 후견인이
준비가 되고는 있지만은 그것이 아직 제도화가 되고 잘 정착이 돼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이 발달 장애를 가지면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 사랑부에 그와 같은 노인인데 장애를 가지신 그와 같은 분이 오실 수도 있는 그러한 형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재활보조공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주간보호라든지 단기보호, 그리고 이동이나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나 편의 장치 또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 어떤 차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노년기는 아직 이제 우리 사랑부에는 조금 적극적으로는 뭐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앞으로의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의 고민은 여기까지 이미 가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 실제로 우리 사랑부 학생들의 앞으로 장래, 미래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지금 그려가고 있고 어떻게 지금 준비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이제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발달 과제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부에 있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으로는 이제 직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성에 대한 부분들, 성과 결혼에 대한 부분들, 이성 교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함께 폭넓게 이제 생각하고 조금씩 접근해 가야 된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만날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발달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가운데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또는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기다리온데 그 시간에는 이처럼 보다 그들의 삶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깊이 공감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